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국제뉴스 살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월드컵 얘기네요. 첫 번째 소식은 뭐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습니다. 와,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접전이었고, 네. 그리고 프랑스 모로코 비자 분쟁이 종식이 됐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월드컵 이제 끝났습니다. 그동안에 예. 말도 많고 또 뭐 기대도 많았고 여러 가지 또 부차적인 소식이나 이런 것도 많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결국 아르헨티나 우승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네. 0대0 뭐 이런 게 아니었고 3대3에서 3대3 승부차기까지. 으로 와. 승부차기에서 4대2로 또 네. 결국 아르헨티나가 우승했는데 아르헨티나 36년 만에 우승을 한 거고 네, 그렇죠. 프랑스는 연속 그 2번 연속 우승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네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 상황을 보니까 얼핏 봐도 한 수십만 명 되더라고요. 아르헨티나는 하필이면 또 대낮이에요, 대낮 네네. 경기가 그 시작돼서 끝나도 한 2시, 3시 정도였는데 그 수십만 명이 그냥 그대로 막 이렇게 근데 아르헨티나 대단하다. 국민들 그 굉장히 좀 힘들었잖아요. 그때는 하나도 안 부러웠는데 딱 어제 하루 그때는 좀 부럽더라고. 그 나라 사람이면 맞습니다. 참 좋겠다. 월드컵이 줄 수 있는 큰 감동이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 같은 경우에서 아르헨티나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세 자릿수로 네.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80% 넘어서 만약에 100% 이렇게 간다면은 진짜 견디기 힘든데 거기에 그런 나라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됐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도 이번에 뭐 실망을 했겠지만은 어쨌거나 두 차례 연속 결승에 진출했고 그리고 프랑스가 이번에 월드컵 덕분에 좀 결승전까지 가면서 네네. 그동안에 갈등이 있었던 나라들에게 월드컵 계속 연승을 하면서 좀 많이 먼저 손을 내민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네. 또 우리가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독일에 먼저 방문을 해서 독일 선수단의 그 침묵 입 가리는 시위 퍼포먼스 네네. 그것도 유럽을 대표해서 우리는 못했는데 독일 선수단이 했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서 독일하고 관계도 상당히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였고 예. 이번에 하필이면 준결승전에서 모로코하고 준결승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로코한테 2대0으로 이긴 다음에 그동안에 북아프리카 국가들하고 프랑스, 모로코를 대표해서 알제리라든지 튀니지아 같은 그런 북아프리카 국가들하고 프랑스가 상당히 관계가 안 좋은 편이었거든요. 네네. 너무 이민을 많이 오거나 뭐 난민을 많이 보낸다거나 불법 이주민이 너무 많다 이런 여론이 있으면서 북아프리카의 비자를 반으로 줄이는 그런 정책들을 지난 1년 동안 강력하게 시행하면서 관계가 상당히 좀 악화됐었거든요. 예. 이번에 그 중결승전을 계기로 그걸 끝냈어요. 선물을 준 거죠. 2대0으로 중결승전 끝나고 나니까 마크론 대통령이 곧바로 그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 국왕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대통령으로서 내년 초에 즉각 모로코를 방문하고 지금 당장 1년 넘은 비자 쿼터 제한도 지금 당장 풀겠다라고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실무진에서 움직이나 봤더니만 지난 주말에 프랑스 외교부 장관이 바로 모로코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모로코 외교부 장관하고 회담하고 실무 합의 끝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 하더니만 19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영사관계를 즉각 예전으로 복귀시키고 비자 쿼터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복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이 뜻하지 않게 프랑스하고 북아프리카 관계를 해빙시키는 그런 결과도 가지고 온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월드컵의 4강 진출국이긴 한데 그 4강 진출국이면 이제 비자 좀 발급해줘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이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 월드컵이 대단하긴 한데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알제리, 튀니지 뭐 이런 데는 여전히 이제 비자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거든 많아요. 그러니까요. 80만 명이 됩니다. 프랑스 내에 살고 있는 모로코계 이민자가 관리가 쉽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요. 네. 다음은 이제 중국 코로나 상황 얘기입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 지금 홍콩하고 대만도 예사롭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백지 시위를 해서 받아들여서 네네.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위드 코로나로 어느 정도 전환하겠다라고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한 것은 반길 만한 일인데 준비가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모든 부분에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로 조금씩 가야 되는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갑자기 방역 완화 조치 10개항을 발표하니까 거기에 따른 혼란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은 그 국무원에서 방역 완화 조치 10개항 발표한 것이 7일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7일 이후로
계속해서 한 열흘 동안 어떻게 되느냐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감염자 통계 발표는 중단했습니다. 발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당국이 마지막으로 발표한 것은 7일 날이 2만 명 정도였고 15일이 2,100명이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예.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방역 완화 조치를 해도 2,000명 정도에 머물고 있다라는 발표한 이후부터는 발표 안 해요. 근데 CNN 주말에 보도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베이징에서만 보더라도 베이징만 하루 2만 명이 나오고 있다. 그렇겠죠. 예. 예. 일주일 사이에 방역 완화 조치한 일주일 사이에 그 이전보다 16배 급증하고 있다.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에서 우리 카카오톡 같은 그런 온라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 여론조사 같은 걸 한 게 있는데 네네.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8,000명 대상으로 했더니만 51%가 저 자가 진단에서 양성 받았는데요라고 이 대답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16배가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어쨌거나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통계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망자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장이 초만원 이런 뉴스 계속 주말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시신을 안치할 장소도 부족하고 사망을 하셔도 일주일 넘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어쨌거나 공식 통계는 사망자 0명으로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백지 시위가 다시 일어났는데 이거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가자라는 백지 시위가 아니고 위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의대생들이 백지 시위에 다시 나서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이요. 백지 시위. 예. 너무 감염자 치료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네. 우리 이게 여기에 내몰려 있는데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더라 하면서 의대생들이 거꾸로 백지 시위에 나서고 있는 주말에 5대 도시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시민들이 의약품 사재기가 지금 네네. 심각하다는 네네네. 보도가 나오고 있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복숭아하고 레몬 이런 그 과일이 비타민 C가 풍부하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여기 관련된 먹거리가 풍기 현상을 빚고 있다는 보도를 또 보도도 했어요. 나오고 있고요. 네. 레몬 맛 음료 같은 것도 완전히 풍기 현상이라 나오고 있어요. 예, 예. 홍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열흘째 신규 1만 명 이상 발병하고 있고 사망자 급증하고 대만도 만만치 않고요. 연속 1만 명대 발병하고 있고 40명 사망했습니다. 근데 중국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건 과도기라고 보고 어떤 과정을 앞으로 걸칠까? 향후 저 이코노미스트를 저 주말에 분석을 해봤더니만 향후 3단계 확산기를 예상한다는 거예요. 현재는 대도시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1단계. 그럼 다음 달 1월 22일이 춘제 중국의 설이란 말이죠. 예, 예. 그렇다면 그 고향으로 가서 대부분 농촌 고향으로 가서 방문을 하는데 농촌에 그러면 감염을 시키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2단계고 또 다시 도시 돌아온 노동자들에 의해서 대도시가 다시 유행하는 3단계. 예, 3단계까지 걸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겨울 동안의 이 시나리오인데 이코노미스트 마지막 결론은 조심스럽게 이번 겨울 동안 혹시 100만 명까지도 사망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분석을 얼마나니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변이가 발생하면은 한국의 가장 치명적이라는 네. 진단도 마지막에 내놓았어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뭐 미국 쪽에서 만들어낸 파이자 모더나 백신을 맞았고 이제 이가 백신 맞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들 맞은 게 시노백이거든요. 중국 백신이죠. 예, 중국 백신인데 그게 실제로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는지는 한 번도 그러니까 실제로 임상에서 뭐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임상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맞아서 그리고 방역 수칙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하고 그런 것들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표한 사망자가 0명이면은 효과가 좋은 거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이게 네. 사망자도 추후에 그러니까 만약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코로나 검사를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0명 될 수 있죠. 참 걱정입니다. 다음 소식은 페루 대통령 사임 요구하는 시위가 지금 극심하다. 그 마추픽추 관광객들이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면서 초조해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아유 마추픽추 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문화유산 네. 잉카 유적지 않습니까? 그 고산지대에 큰 대도시들이 형성돼 있고 하는 그걸 품고 있는 페루에서 지금 시위가 극심합니다. 페루뿐만 아니라 에콰도르도 아르헨티나도 그렇습니다만은 코로나하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연료 가격이 폭등하니까 네. 남미에 있는 국가들이 서민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정권 물러나라 이런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데 네. 페루에서는 그게 극심합니다. 그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바로 시위로 물러났었거든요. 구속까지 됐습니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근데 문제는
선거를 빨리 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네. 바로 그 카스티오 전 대통령 밑에 있던 부통령이 정권을 승계했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게 좀 그 대통령이 물러났는데 부통령이 취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국민들에게 물어봤더니만 71%가 노라고 대답했는데 똑같은. 예, 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니까. 시위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를 하고 그 취임한 신임 대통령은 열흘 정도밖에 취임한 지도 안 됐지만 정확하게 12일째 됐네요. 볼로 아르테 대통령이 나 어쨌거나 취임했다. 사임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가 비상사태와 강경 진압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위대하고 강경 진압하면서 사망자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22명이 사망했습니다. 마추픽추에 관광객들 많을 거 아닙니까? 네. 네네. 거의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시위 때문에 약 5,000명 관광객이 묶여 있는데 일부는 그래도 호텔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고 공항하고 다 폐쇄됐으니까. 예. 근데 문제는 한 800명 정도는 미처 호텔로 대피를 하지 못하고 고산지대에 있는 마추픽추 유적지에 그 그대로 안에서 갇힌 갇혀 상황이 있어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800명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것이 우리 또 이 글로벌 관심 사항입니다. 네. 이야. 자, 다음은 이제 교황청에서 소장 중인 그리스 문화재를 반환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면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영국은 좀 자극을 받겠는지 궁금하네요. 좋은 움직임이겠죠. 네네. 네. 서양 박물관들이 약탈한 문화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영국, 프랑스인데 음. 그 문화재들을 조금씩 반환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예, 예.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유물 같은 것들은 조금씩 돌려주는 그런 최근에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이 먼저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박물관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 그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품들을 돌려주라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리스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그 발표를 했고 그리스 문화부 장관 발표를 얘기를 들어보니 교황의 관대한 결정에 진짜 감사드린다. 결론은 포인트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영국 정부 차례입니다라고 폭 이렇게 찍어서 발표를 말했네. 했거든요. 예. 교황청이 반환한 파르테논 신전의 유물들은 조각품들입니다. 예. 말머리 조각이나 몇 개 안 되죠. 즉 파르테논 신전 기둥 앞에 있던 네. 그런 건데 그렇죠. 결국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유물인데 네. 그 기둥 있지 않습니까? 기둥. 네, 네, 예, 예. 네. 유네스코도 왜 로고를 보면 그 파르테논 파르테논 신전의 네. 기둥이거든요. 그 기둥을 상당 부분 영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언제 돌려줄 거냐라는 예.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박물관들 다 지금 초조하겠는데요. 그 미국 51번째 주가 탄생하는가? 뭐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분리 움직임이 굉장히 좀 탄력을 받고 있다고요. 예, 우리 학계에서는 국제관계학에서는 이 미국이 그 주가 만약에 독립을 하게 되면 주 안에 어떤 그 도시라든지 카운티가 독립하게 되면은 51번째 주로 미국 중앙 정부가 인정을 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하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영국 그 내에서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하면은 스코틀랜드가 EU의 회원권을 독자적으로 받을까? 네, 이런 네. 것들은 국제관계에서 오랫동안의 학자들과 연구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캘리포니아 주가 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이게 남북으로 길게 뻗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또 LA도 있고 샌프란시스코도 샌디에도 있고 큰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주들이 카운티들이 좀 있습니다. 네. 도시들이. 그래서 그 샌버너디노 카운티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는 소외됐다. 또 우리는 뭔가 좀 여기 그 캘리포니아 주하고는 정사가 좀 다른 것 같다. 예. 경제적으로도 대도시들이 다 가지고 가고 우리가 이 주에 있으면서 받는 이익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계속 불만을 제기했거든요. 인구 220만 좀 됩니다. 네네. 우리가 면적도 제일 큰데 말이지. 이러면서 이번에는 그런 불만 토로에 그치지 않고 주민 투표를 시작하겠다. 서구에서 가장 유행하는 것이 주민 투표 아닙니까? 네, 독립할 때. 이걸 주민 투표 안을 앞으로 준비하는 에 승인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주 차원에서 이제 주민투표하고 네네. 만약에 이제 불리한이 가결이 된다, 타당하다 네. 찬성이 나오면 연방 정부랑 이제 얘기를 하겠네요. 지금 이제 카운티 카운티. 샌버디노 네. 카운티에서 주민투표한 이제 승인이 되고 예.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승인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캘리포니아 크긴 크더라고요, 정말. 뭐 우리나라 몇 배 되니까.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식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도 아침에 꽤 쌀쌀하더라고요. 뭐 지난주에 이제 부산 비롯해